너무 흥미로운 주제여서 빨리빨리 진도를 뽑고 싶지만 네. 그래도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잖아요. 위대한 가설이 있어야 또 놀라운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놀라운 증명에서는 오늘의 주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토크를 통해서 이 가설을 증명합니다. 자, 오늘의 가설 확인을 하려면 여러분 어디를 보면 된다? 저 위에 천장을 보면 된다. 전쟁은 인류 땡땡의 땡땡이다. 단서가 많네요.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조금 그래도 비어있는 부분이 평소보다는 작아요. 전쟁은 나 먼저 해도 돼? 하세요. 전쟁은 인류 발전의 필수이다. 오, 지금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정답은 왜냐면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전쟁은 인류 뭐뭐 하면 이제 뭐 멸망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부정적인 건 아니고 좀 긍정적인. 그러면 생각을 인류 뭔지만 알려줘요. 인류 진화. 발전, 인류 문명. 문명, 인류 문명의 네. 시작이다? 문명의 시작이라고 동력이다. 보면 좀... 오, 거의 비슷해요. 그래? 동력이랑 동력을 비슷한 보통 말.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동력을 뭐라 그러죠? 바퀴? 보통? 아 잠깐만. 이 동력을 동력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언가가 마력. 있잖아요. 아 뭐야? 아, 화력. 화력? 엔진. 이야. 네, 전쟁은 인류 문명의 엔진이다. 아니 근데 너무 반평화적인 가설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실 일단- 것 같아요. 인류 문명의 엔진이라는 단어가 네. 아주 저는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엔진 하니까 뭔가 핵심적인, 필수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죠. 네. 그리고 엔진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자꾸 개량하잖아요. 굳이 저렇게 빨리 가야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뭐 문명이 뭐 발전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네. 아 근데 엔진이다 하고 마침표가 아니고 물음표예요. 제작진들도 뭔가 마음에 걸렸던 거지. 물음표로. 그렇지. 네. 저도 저게 마침표라면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멈추면 문명이 멈춘다는 뜻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문명 자체의 발전이 전쟁과 함께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이 분명 과학기술을 이제 급속히 발전시키는 성향은 있으니까 기껏해야 부스트 정도가 아닐까? 국제정치학에서 외교사를 많이 가르치는데 외교사를 가르치면 계속 전쟁 이야기를 계속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발전해온 역사가 너무 뚜렷해서 저도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렇게 진행되어 왔던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쟁의 반대말이 뭘까 그럴 때 이제 어떤 분들은 평화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전쟁의 반대말은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우리 일상에 전쟁이 많은 영향을 준 게 참 아이러니거든요.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인터넷조차도 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서 개발된 것 중에 하나죠. 아 그래요. 인터넷은 전쟁 때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콜드워. 콜드워. 네. 냉전이죠, 냉전. 그때 미국의 고민은 소련 같은 국가가 이제 핵 공격을 해오면은 네. 이제 중앙화된 통신 시스템이 이제 마비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된 약간의 그 분산 통신망을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넷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인터넷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습니다. 뭐 저기 사진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아파넷을 이용해서 최초로 전송한 메시지 사진도 보이는데요. 저게 여러 가지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핵 공격에 대비하는 그런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지상 목적으로 메시지 전송도 한 번의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거 한번 털리면은 끝난다. 그게 또 사라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다양하게 조각조각을 내서 이걸 하나의 패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갖다 우리가 편지지를 한 10장 썼으면은 그걸 하나의 이 봉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봉투 10군데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다 주소를 써서 따로따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인터넷 기술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굉장히 발전 속도가 느렸겠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인프라들이 사실은 민군 겸용으로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산업혁명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철도망을 확충했는데 그때 정부가 개입한 겁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냉전 시대 우리의 빠른 물자와 병력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이 혈관과 같은 도로망을 잘 깔아야 돼. 철도 투자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교통 인프라가 빠르게 깔릴 수가 있었고요. 미국의 고속도로망 이것도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엔 끝내주는 도로들이 있더라. 아우토반이라는 게 있대.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주간고속도로 사업을 해갖고 지금 미국 가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깔린 그 고속도로가 다 그때 생긴 거고요. Properly planned median strips to separate traffic. Wider traffic lanes that take into account highway driving speeds. 수많은 이 사회 인프라라는 것이 많이 잊혀졌지만 어쨌건 전쟁 목적의 반드시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비게이션은 지금 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GPS라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GPS가 원래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GPS라는 것도 사실 그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소 냉전 과정에서 서로 이제 핵무기를 쏴야 되는데 지금 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 두 나라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쏘려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쏴야 돼요.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이렇게 쭉 날아간 다음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날아가는 동안 정확히 포지션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이게 잘못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모바일 시스템 for accurate ICBM 컨트롤, ICBM이라는 ICBM은 많이 게 들어봤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제어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것으로부터 자기 위치를 알아내는 그런 실험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이제 민간에게도 이제 풀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민간으로 풀기로 한 날짜가 발표가 된 다음에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학부생이었을 때인데 하이스트에 있을 때 그때 그걸 이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물론 군보다는 더 낮은 해상도로만 제공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민간이 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때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준비를 했죠. 이게 일반인 분들은 이제 GPS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GPS 자체가 그냥 내 위치를 알려주는 그냥 장치잖아요. 실제로 그냥 위성입니다, 위성.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위성의 이름인데 그 지구 전체를 한 그 원에 4개씩 배치를 해서 6개의 원이 지구 전체를 감싸요. 그러면 24개에다 플러스 예비 위성까지 해가지고 얘네가 지구 전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신호를 주면은 말씀하신 방식으로 나의 위치, 목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군용으로 쓰다가 그 항공기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좀 큰 참사였고 칼 사고 때문에 그렇죠.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의 요격을 받아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를 민간에도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에도 개방이 돼서 좀 이제 안전하게 굉장히 좀 잘 쓰게 됐죠. 야, 진짜 많네요. 이거 말고 뭐 그냥 우리가 뭐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없어요? 타이어 만들려면 고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천연 고무 말고 합성 고무 쓰거든요. 그죠? 그것도 전쟁 때문에. 진짜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고무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일본이 동남아시아 쪽 다 점령하면서 거기에서 천연 고무를 채취해 가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전체 한 대는 한 0.5톤. 그다음에 고무 양만? 고무 양만. 아유. 항공기에는 한 1.5톤. 그다음에 전함으로 가면 75톤이 들어가요.
아, 고무가 엄청 들어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이 그쪽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게 천연 고무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합성 고무를 개발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궁하면 통한 거죠. 그래서 합성 고무가 개발이 됐어요. 진짜 궁하면 통한다. 그러니까 전쟁 아니었으면 그냥 계속 천연 고무 썼겠죠.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 이거 뭐 그렇죠. 이기려면 개발해야지. 뭐 정말 우리 집에서 사무실에서 흔하게 쓰이는 일상적인 물건들도 네. 전쟁 때 탄생한 게 많습니다. 뭐 있어요, 뭐?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사진이 있죠.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이야? 아, 뭐냐 저거? 시원하게 생겼네. 주사기인가? 사진 설명 좀 드리자면은 최초의 전자레인지. 네, 오른쪽 게 최초의 볼펜입니다. 볼펜이 그때 나왔어요? 네, 전쟁 중에. 전쟁 때. 네. 일단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가 그 전쟁 방어용으로 개발된 무기에 시작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적국 비행기를 감시하거나 지형 지물을 파악할 때 네. 마이크로파를 이용했어요. 좀 측정을 한 거죠. 네네네. 네. 마그네트론이라는 장비를 썼는데 스펜서라는 군인이 이걸 사용하다가 주머니 안에 초콜릿이 녹았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작은 공간에 가둬가지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이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등장을 했고 이게 바로 1947년에 발명된 전자레인지죠. 아, 그렇게 됐구나. 그 볼펜은 헝가리 출신 기자가 개발을 했는데 펜을 계속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전 펜들은 잉크를 채워야 되는 펜이니까 쓰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는 요즘 같은 그런 펜을 개발해 보자라고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볼 베어링이 앞에 들어가 있고 잉크를 그러니까 펜을 똑바로 세우지 않아도 잉크가 공급되는 펜을 개발을 해서 최초로 그 초기에 영국 공군에 납품을 했대요. 편리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그렇게 또 좋다더라 하는 입소문이 빨리 퍼진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과학 기술이 굉장히 엄청난 동기부여를 만나면 포텐 터지듯이 터지는 것 같아. 뭐 우리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온난화, 뭐 지구 기후 문제에 대한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가 뭐 전쟁에서 진다. 그러면 기후 문제도 왠지 막 여러 집단이 달려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같은 이런 사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뭔가 함께 뭉쳐서 달려들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가 전쟁 같은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서 네.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란 거는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민족과 민족, 국가 아니면 종교 이제 이런 인간들의 문제 네. 때문에 서로 나뉘어 싸우는 건데요. 기후 위기는 기본적으로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몇 개 국가만 대응한다고 해도 이 기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전쟁과 같은 종류의 문제였으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안타깝지만 쉽게 해결될 거는 같지는 않아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우주 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계인이 쳐들어와야지만 맞아요. 비로소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해서 한꺼번에 외계인과 싸울 수 있는 사실 전 그래서 가끔 SF 소설이 갖는 특히 이제 외계인 침공 소설이 갖는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도 100년 후에 우리 인류가 볼 때는 2020년대의 인류가 그래도 이 우주 전체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었구나. 그래서 지금의 그런 외계인 침공 SF를 아주 중요한 문학적 작품으로 평가할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기후위기 자체를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전쟁은 확실하게 발생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진짜 심각한 게 파리 기후협약이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강제성이 예를 들어 있어서 전 세계가 똘똘 뭉쳐도 100년 뒤에 문명이 붕괴될 확률이 되게 높대요. 똘똘 뭉쳐도. 근데 지금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어둡게 전망하는 맞아요. 전문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덜 절박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 왜냐면 그게 심각한 걸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 자기의 이기 때문인 거예요. 후진국들은 예를 들어 너네가 지금 선진국들 개발한다고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우리가 개발하려는데 왜 못하게 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 혼자 내가 지금 에어컨 자동차 이용 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옆집이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거를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거의 이제 포기 상태래요. 우리부터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당장 이 전기 미안하진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바꿔.